자, 미국의 3대 지수,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연결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과장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우선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베어마켓 랠리를 기대해본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완화됐고 달러 약세에다가 중국도 역시 방역 쪽으로 좀 완화가 나왔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사실 큰 폭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 그랬죠, 예. 금요일 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하셨을 텐데 네, 맞아요. 추가적으로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몬스터 랠리다 혹은 베어마켓 랠리다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내용들을 일단 보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먼저 미국에서는 이 몬스터 랠리 관련돼서 예.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먼저 제니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면서도 하나의 지표에는 아직까지 불과하고 네. 그리고 이것이 전환점인지는 알 수가 없다. 신중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티은행에서는 반대로 강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2008년도 이후 증시는 미국 CPI 정점 이후에 60일간 랠리를 지속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이제 이 자산운용사 리서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예. 이 CPI가 의미 있는 둔화세를 보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주거비하고 건강보험료 관련돼서 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이것이 세책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서 더욱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S&P 500이 최대 25%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예. 최장 50일 동안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일부에서는 이제부터 베어마켓 랠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라고 예.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 밸런스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10월 CPI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시사하는데 분명히 호재기는 하다라고 예.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CPI가 가짜 새벽일 수도 있으니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 약간 또 중립을 타는 라고 그런 얘기를 내용도 합니다. 있네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CPI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부분이 있게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기고 효과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대로. 부분에서 정말 어느 정도나 이것이 추세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UBS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 베어마켓 랠리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네, 베어마켓 랠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짧고 그렇죠. 그리고 급격하고 적은 거래량으로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이 UBS 쪽에서는 날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워낙에 원하던 그런 지표가 한번 나오니까 한번 지수가 쏘기는 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진짜 찬성하는 쪽도 있고 조심하자는 쪽도 있고 이것저것 양비론 타는 쪽도 있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술주가 강했잖아요. 좀 종목적인 내용들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그 네. 이전에 보게 되면 사실 다우가 훨씬 더 강했었고 그랬죠. 그리고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네네. 이것이 목요일 날부터 정반대의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관련돼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혹은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흐름 자체는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도 좀 잘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그룹주들, 다 기술주죠. 뭐 네이버 성장주.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네네. 공매도가 많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이러한 흐름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 금요일 날도 보게 되면은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한 1%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대형 기술주에서 보게 되면 아마존하고 넷플릭스가 세네요. 4에서 한 5%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었는데 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긍정적인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됐었었고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더욱더 실적의 개선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러한 이제 이유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이닛하는 자료를 쓰기는 했는데 내용 자체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랬나요? 마켓쉐어를 계속적으로 AMD에게 그렇구나. 뺏겨나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AMD는 반대로 한 5% 정도의 이제 큰 그렇게 폭의 되는 이제 거군요. 상승세가 나오게 되고 예, 예. 그리고 뉴스 보도된 내용도 찾아보게 되면은 DDR5 관련돼서 매번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를 우리가 많이 기다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AMD에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서버용 CPU도 DDR5용을 출시를 먼저 하겠다. 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내용도 보게 되면은 네. 진짜로 서버에서 많은 마켓 쉐어율이 AMD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나 한 4%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게 좋았습니다. 되면서 역시 오늘 장에서도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도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지수가 움직일 확률이 높죠. 자,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이러다가 약간씩 좀 푸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코로나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그랬죠. 아니다고 부정을 했다가 뭐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공식적으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완화를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게 되면은 이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 격리 규정을 보게 되면은 원래 다 합쳐서 10일이었었거든요. 그랬군요. 이것을 이제 8일로 이제 좀더 낮추게 단축. 되는 네.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원래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운항 취소의 결정을 내렸었는데 극단적이네. 이것을 이제 없애게 되고 그리고 항공기에 타기 전에 48시간 내에 PCR 검사를 2번을 했었어야 됐고 거기에서 음성이 나왔었어야 됐는데 이것을 이제 한 번으로 줄였다.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철미합니다. 어쨌거나 완화된 규정을 이제 실시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더욱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많은 기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규정에 대한 완화가 나오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풀릴 수 있다라고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돼서 가격이 당연히 좋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여행 관련된 거나 아니면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WTI가 한 3%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셌네요. 뭐 관련된 기업인 쉐브론이라든지 아니면 엑슨모빌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3에서 한 5% 정도 상승세가 나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아연 가격이 한 5% 정도 올랐고요. 비철금속 쪽. 네, 구리 가격도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이 한 3.5% 그리고 리오틴토가 6.4% 그리고 이 철강 가격도 올라가게 되면서 유나이티드 스틸이 한 8% 넘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쪽 예, 예. 비철금속, 철강 쪽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랄프로렌이라든지 의류 쪽이네요. 네, 언더아머라든지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작게는 6%, 랄프로렌은 한 9%까지도 이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비 쪽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또 여행으로도 또 연결될 수 있어 여행주들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라스베가스 샌즈라든지 아니면 네. 윈 리조트라든지 이런 이제 카지노 관련된 업체들은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행 관련돼서 익스피디아라든지 예약품. 예, 아니면은 메리어트라든지 뭐 이런 호텔 쪽까지도 역시나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지난 금요일 날 보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호텔신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그랬죠. 흐름이 예, 예,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또 움직인 거라고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가상화폐 시장 크게 한번 또 흔들릴 만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거래소가 또 퇴출 위기, 좀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네요. 네, 뭐 FTX라는 가상 거래 이 네. 거래소가
파산 신청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신뢰 이 문제도 있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본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 FTX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해서 리만 브라더스와 매우 유사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게 그렇군요. 됐고요. 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가상화폐 기업이나 플랫폼의 실패 그리고 디레버리징 마지콜이 이제 앞으로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예. 이 가상화폐 쪽에서는 확실히 큰 문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이 금융 위기와 같이 확장이 될 것은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지금의 경고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테스트 해보자는 네, 거군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위험도가 있으니까 우리 한쪽에서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너무 환호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그래야겠네요. 중립적인 이러한 이제 무게 중심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는 가상화폐 쪽에서는 악재도 있지만 또 호재들도 많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종목으로 딱 좁혀보겠는데요. 오늘 딱 한 종목 갖고 오셨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의 종목, 예, 의류 쪽에서 찾으셨죠? 예, FNF,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시간상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너무 많아서. 그 전에 이제 반도체나 뭐 2차전지 관련된 부분 많이 많이 해주셨죠.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중국 이제 소비 관련돼서 완화가 되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분명히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게 될 텐데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FNF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FNF 홀딩스가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FNF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 FNF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국내지만 중국 쪽에서에 대한 매출 신장이 상당히 강하게 그럼요. 일어나고 네.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이러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관군제가 있었잖아요. 뭐 그랬죠.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3분기 때 실적도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4분기는 이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역시나 의류 관련돼서 토픽을 정하게 되면은 결국은 FNF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이 한 1.9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전년도 대비 한 59% 정도의 성장이거든요. 세네요. 뭐 그만큼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NF는 사실상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움직인 부분도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의 16만 원 왔는데 얼마 정도 목표가 뭐 보십니까? 일단은 목표 주가는 18만 원으로 그렇게 18만 높게는 원. 제시는 안 드리는데 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욱더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맞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류와 관련해서 큰 기업이죠. FNF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8만 원 정도까지 봐주셨으니까요. 이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